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수산중공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수산중공업 잘 아시겠지만 뭐 중공업 회사로서 이슈가 되기보다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테마주로서 뭐 엮이면서 이렇게 주목이 좀 받고 있죠. 많은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시사위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바람타기 시작한 정세균 반전 드라마 가능할까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왔는데요. 윈지 컨설팅에서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9일에서 30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의 조사에서 마의 5%라는 그 5%를 최초를 넘으셨어요. 5.4% 정도로 집계가 됐고, 뭐 해당된 내용뿐만 아니라 쭉 살펴보면 어찌됐건 뭐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그 소위 말하는 어떤 별명으로, 닉네임으로 상당히 좀 그 국회에서도 회자가 되시는 분인데, 많은 좀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. 어찌됐건 현재 지지율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? 이 시사위크에서 분석한 것으로 보면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이 상승 영향을 미친 것일까? 그죠? 보면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총리직을 벗고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대중들에게 대권 후보 로 강행되기 시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. 사실은 이분이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종로에서 뭐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상당히 좀 많은 격차로 국회의원 당선된 적도 있으시고요. 사실 뭐 대통령 빼고 다 해봤다라는 정도의 엄청나게 화려한 프로필입니다. 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, 그만큼 이 여당에서는 상당히 좀 사실상 프로필만 보고서 판단하면 가장 대표적인 대권주자로서 선정되셔도 무방할 정도의 인지도인데, 뭐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에 비해서 지지율이 좀 약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약진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, 아울러서 보시면 뭐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과연 언제 그러면 대선에 대한 발표를 할 것이냐 보면, 빅3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정세균 전 총리는 17일쯤이다. 이렇게 17일이면요 다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그때까지는 단기적인 어떤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또 이런 기사들을 보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현재 야권에서는 압도적인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오늘 나온 그 지지율에 대한 소식에 따르면 추미애 전 장관이 또 5%를 넘었어요. 그 다음이 정세균 전 총리 4.2%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만큼 현재 뭐 이재명,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누가 어떻게 될지 전혀 판가름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으로 미궁입니다, 사실은. 근데 뭐 두 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.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, 정치적으로 저는 뭐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.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1차적인 상승, 2차, 3파까지 지금 나온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. 우선은 단기적인 그 반등의 흐름은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현재 보면 되게 정직한 흐름이에요. 스토캐스틱상으로도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면 잠시 후에 반등이 나왔고, 마찬가지 과매도권에 진입 후 과매수권까지 이렇게 항상 상승이 나왔고요. 이번에도 과매수권에서 과매도권에서 지금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있고, 어느 정도는 바닥을 다진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라인에서는 바닥을 좀 다진 게 아니냐, 추세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나와요. 보이고, 이번에 이 하락하는 이 추세에서 이렇게 좀 갭도 메워줬습니다. 이때 상승 갭도 잘 메우고 넘어갔습니다.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 전환의 흐름을 가지고 상승에 대한 어떤 이슈와 기대감이 몰릴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수산중공업이. 다만 지난번 고점 8,100원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? 그거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.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, 다만 이번에 이제 22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 한 5,800원 정도까지 한번 쳐주고,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타고 상승하는 흐름, 이런 흐름들이죠. 이런 흐름들. 여기서 나왔던 상승, 여기서 양봉 하나 세워주고 타고 상승하는
이런 흐름들이 여기서도 과연 나올 수 있을까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어찌됐건 저점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지금 높여주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. 저점이 어쨌든 높아지고 있다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좀 저점을 잡아주면서 이 상승의 어쨌든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추세 상승의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.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뭐 시장 자체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.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도 오늘 3247포인트로 2021년 1월에 나왔던 역사적인 최고점 3266포인트, 약 20포인트 가까이 남긴 정도 수준으로 다가왔습니다.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추세 상승이 이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 돌파 3260포인트 돌파하면서 고점을 만들어 준다면, 그리고 수급이 붙는다면 이 코스피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도 테마가 있건 없건 간에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 이번에 이 수산중공업이 과연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두고 볼만한 자리다, 지금 이렇게 저도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해서 내일이 좀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다시 또 밀리면서 갈지, 아니면 22평선 돌파하는 흐름, 기존에 보면 22평선 돌파하면 다 강하게 좀 상승했었단 말입니다. 그죠? 여기서도 과연 22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어쨌든 단기적이라도 상승을 좀 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.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요, 외국인이 이렇게 한동안 모아놓고 슈팅 넘어서 팔고 막 이런 흐름들이에요. 사실은 이렇게 대량으로 외국인이 매도하는 걸 개인들이 사지만 않았다면 외국인의 매수만 해도 상당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, 수산중공업이 어쨌든 이렇게 상승하면 이내 팔고 하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2평선 돌파를 하면서 그 추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보자. 만약에 22평선 돌파 못하면 이내 그냥 밀려버릴 수도 있는, 왜냐면 그동안 상승 3파의 흐름, 그죠? 이 나왔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흐름을 깨고 다시 한번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자리고, 이 자리는 굉장히 사실 앞서서는 다 강한 급등이 좀 나왔었던 자리입니다. 다만 이게 3파까지 나온 상태에서 과연 갈 수 있느냐, 그게 의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신다면 굉장히 좀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가능한, 저는 좀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재밌는 흐름 한번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, 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. 네, 어쨌든 수산중공업도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. 여기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하겠고, 내일 부디 좀 시장이 오늘처럼 강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뭐 워낙 전체적인 종목이나 주가 자체가 오늘 지수도 그렇고요, 많이 좀 상승했었기 때문에 내일 많은 종목들이 시초엔 좀 뜨면서 시작할 것 같고, 그 강한 상승의 끝 내일 종가도 부디 상승 마감하는 좀 안정적인 추세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내일 하루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매매하시는 종목들 혹은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다 상승으로 계좌가 좀 빨갛게 마감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